서울 패션 라디오 70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6시간 늦은 장윤수입니다. 라보정입니다. 홍석입니다. 뭐 별일 없죠? 다들? 별일 없습니다. 그 왜 옷을 이렇게 뭐 마이애미 마여강처럼 입고 왔어요? 야, 너는 왜 무슨 동네 건달처럼 하고 왔냐? 요즘에 아주 보기 좋아요. 우리가 한 5년 동안 되게 그 맨날 시커먼 것만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다가 그러다가 요즘 한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이렇게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계신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야한 그런 스타일링을 하고 왔습니다. 야한가요? 그 샷스를 이제 이 버튼을 2개를 푼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잘 안 하는 그런 그런 시도죠. 샤스 아주 불안장애가 있으셔가지고 2개 정도는 풀어야 된다고. 요즘에 옷 많이 사시죠? 요즘에는 옷을 좀 제 옷은 좀 덜 사는 편입니다. 그 누구 옷을 사요? 제 옷을 사요? 제 옷은 좀 덜 사고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어디를 가봤냐면은 요즘에 핫하다는 테라스룸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여의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청담동인데 예전에 잉글리시티 파는 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오, 괜찮네. 요즘에 좀 사는 같이 사나 봐요. 연애도 하고. 근데 이 테라스룸이 예전에 제가 핫한데 좀 이상하다. 뭔가 느낌상 라는 카페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카페 위층에 있는데요. 근데 같은 사람이 하나 봐요. 네, 느낌이 좀 비슷해. 근데 여기가 이제 뭐 식사 위주로 이제 하는데 그 브레이크 타임이 없고 그 낮 시간에 그 애프터눈 티 세트를 팔아요. 그래서 그런 데가 흔치 않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애프터눈 그 티의 이제 구성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렇게 1, 2, 3층 이렇게 쟁반 같은 거 트레이 있잖아요. 그거 그 다단 트레이. 그거를 이제 테이블 위에 예쁘게 이렇게 해놔야 되죠. 거기에 이제 각종 빵과 케이크 같은 것들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골라서 마시는 거예요. 그 영국식 네. 근데 그게 그것도 이제 몇 세트 이렇게 하루에 나가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갔죠 또. 근데 문제는 갔더니 웬걸 진짜 그 을지다란 느낌인 거예요. 그때 우리 공면당했잖아요. 남자 나 혼자. 게다가 40살 이상 나 혼자. 그러니까 그때 을지다락이라는 이제 그 무슨 경양식 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우리 이렇게 셋이 갔었거든요. 네, 셋이 통실씨 없었나? 없었어요. 네. 셋이 나이 합치면 한 130살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딴 테이블은 내 앞 4명이 앉아 있어도 그래도 100살이 안 돼. 100살이 안 돼. 근데는 우린 3명이서 130살이야. 근데 거기에 딱 우리만 남자고 나머지 다 여자고 그런 자리를 한번 간 적이 있었죠. 거기랑 아주 흡사한 곳이었군요. 맞아요. 근데 거기는 다시 생각해도 신기해요. 왜냐면 그 을지로 공업지구에 계단이 정말 가파른 곳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들어가면은 그렇게 마법 같은 마법 같은 곳이 펼쳐지다니 진짜. 근데 거기가 지금 잘 돼가지고 성수동에도 생겼죠. 도산공원에도 생겼어요. 그러면은 성수다락, 도산다락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요. 예. 역시 제가 좀 알아보는 눈이 있었나 봐요. 훌륭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경험을 하셨는데 네. 테라스룸을 경험을 하셨는데 민망했다. 네, 민망했다. 근데 그래도 민망함에도 불구하고 애프터눈 티를 한번 서울에서 뭐 잘 하는 괜찮은 그런 분위기도 좋고 가볼 수 있다. 일단 분위기 자체는 좋군요. 우리가 어색해서 그런 거지.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젊은 20대 분들이 특히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셀카를 많이 찍기 위해서 오는 곳인 것 같아요. 내 느낌상. 네. 옛날에 그 런던에 있을 때 그거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그럼요. 그거랑 비교하면은 좀 오리지널리티는 어떻습니까?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는데 그때도 저는 오리지널이 뭔지 모르고 먹었고. 그래도 런던에서 팔면은 오리지널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고 막 이럴 때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뭐 이런 걸 먹여 막 이러면서 먹었죠. 알겠습니다. 돈은 얼마나 나오네요? 좀 그게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2명이서 뭐 이렇게 세트로 먹었는데 돈
돈 7만 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7만 원. 아우, 싸진 않네. 그러니까 2명 식사하는 거 거의 이상으로 나왔으니까 자주 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은 것도 아니고 디저트 먹었는데 7만 원 나왔으면 이거 싼 건 아니지, 그거는. 아프리카에서 그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굿네이버스 같은 거 보면 맨날 우리 소연이는 힘들어요 이런 거 맨날 나오고. 그래도 나는 그 아름다운 가게 기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검은 옷들 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도 갔었어요. 일치라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일치. 자갈치 시장 옆에 있는 아,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요. 네. 여기는 이제 저 논현동의 도산 사거리 쪽에 있는 건데 이 식당이죠? 이태리 식당인데요. 일치를 구할 때 일치군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한국말로도 일치라고 쓰지만 간판은 AILCHI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일치. 아 근데 여기가 이태리 식당이 은근히 이 뭐 굉장히 정통 이태리 식당이면서 한국 사람이 먹었을 때 입맛에 좀 잘 맞는 그런 식으로 음식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드셨어요? 거기서? 그 집에서 있는 메뉴는 거의 다 먹은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제가 좀 놀라웠던 거는 그 티본 스테이크가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셔라. 그 티본 스테이크를 잘하는 일치라는 가게하고 그리고서는 그 브렉퍼스트 티를 잘하는 애프터는 뭐 일치도 그렇게 싼 집은 아니죠 거기도. 거기는 내가 안 내서 모릅니다. ILCI네요. CI구나. 일지라고 그러는 거구나. 네. 와 엄청 좋은데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시그니처가 리조또인데 흑미예요. 까만 밥에다가 우리 까만 거 좋아하죠 네. 우리. 까만 밥에다가 위에는 오징어 한치 같은 거를 데쳐가지고 이렇게 얹어놔가지고 먹는데 맛있습니다. 예약해야 되나요? 아 그것도 안 해서 모르시겠군요. 안 해서 모릅니다. 다른 분이 해고 사주셨으니까 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치와 테라스룸 둘 다 예쁘고 맛있게 잘하는 가게라고 하니까 좀 비싸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분 내실 때 그럴 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일치가 아주 훌륭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네요. 어디에서? 남학유업이라고. 야, 역시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유유상종이라고 이게 어쩐지 여기서 나와가지고 바로 백미당 아이스크림 먹었거든요. 같이 붙어있길래 그냥 아주- 남양에서 하는 거라서 그러구나. 도산공원 교차로에서 서울세가 난 가지 마십시오. 네. 존나 망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일치 옆에 나고집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나고한 사람들이 가는 데인가요? 거기? 나고집인데 거기가 진짜 사실은 진짜 찐맛집이에요. 거기는 나만 알고 싶은 고깃집 해가지고 나고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고기 뭐 등심 뭐 죽입니다. 이름이 당돌하네요. 본인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찾아보면은 나고집도 남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찾아보지 마요. 나고집 라면. 자, 테라스룸만 가세요. 테라스룸도 뭐 나중에 뭐 터질 것 같은데. 뭐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데도 가지 마십시오. 집에 있으세요. 집에 있어요. 뭐 어디 돌아다녀. 그냥 집에 있도록 합시다. 자, 서구 형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그냥 뭐 별거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 뭐 하나 있다. 그 요즘에 저기 아무튼 뭐 일은 그냥 일대로 하고 있고. 근데 촬영들이 이제 곧 저도 몇 개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준비 좀 지겹긴 하지만 아무튼 준비하는 단계들이고 그래서 뭐 조율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이번 주에 좀 여러 가지 있었고.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이제 촬영을 한 몇 컬렉션 정도 했을까요? 한 500개 했을까요? 그 정도까지 많이 하진 않았고요. 근데 10년 정도 일을 했다고 치면은 400개 했네. 100단위는 확실히 되겠네요. 100단위는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100단위 되겠네요. 아무튼 그간의 촬영 중에서 요거 좀 되게 인상적이었다. 그냥 지금 떠오르는 거. 첫 촬영이 제일 인상적이었죠. 기억나요. 어디였어요? 그 모 아이돌 그룹 제가 스타일링을 하고 있을 때 클라이언트가 옥션이 들어와가지고 함정아 양키스. 옥션 TV 광고를 찍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촬영이었거든요. TV 광고를 촬영했다고요? 첫 촬영이 영상이었네요, 사진이 아니라. 맞아요. 그럼 이베이일 때 옥션인 건가요? 아니죠. 그 전에. 그 전이죠. 네. 네. 왜냐면 2010년이니까. 근데
여러모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상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타일리스트였으니까 그때는 근데 뭐 옷들 준비하고 어쩌고 하는데 일단 TV 광고를 많이 보기만 했지 솔직히 촬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광고를 그렇게 오래 찍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네. 거의 그냥 밤 새서 하루 종일 찍은 느낌이었고 물론 그거보다 짧겠지만은 근데 진짜 그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간들을 잡아먹는 걸까요? 그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있겠죠, 심한 이거. 것 같아요. 근데 그 변수가 되게 많긴 많아요. 저도 그런 거를 몇 번 해보니까 진짜 영상은 사진보다 통제해야 될 변수가 되게 많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일단 장비니 인원이니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뭐 그들은 이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흘러가고 자기들이 하루를 그냥 죽치고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서두르려는 의지 자체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뭐 촬영 전날 뭐 8시간 자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준비하다가 막 새벽 거의 안 자고 갔거든요. 옷도 막 엄청 가져오고 처음 촬영이어가지고 얼터를 엄청 대비하고 근데 첫 촬영을 했는데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는 촬영 중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에 서 있다가 제가 기절을 했어요. 근데 옆에서 받쳐줬어요. 진짜? 네. 그리고 요즘에도 그러시던데 종종. 아니 스타일링하는 애가 그렇게 힘들 일인가 그게? 그때는 진짜 근데 그때 또 젊었을 때인데. 뭔가 여러모로 그 촬영에 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예. 사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간 그 촬영을 진행하는 일종의 프로덕션이 있고 저의 이제 페이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봤는데 한 6개월 넘게 걸렸어요. 연락 안 되고 뭐 안 되고 기억에 어쩌고 남을만 하고. 하겠네요 진짜. 거의 반년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짜증나는 게 임금 체불이잖아요. 그렇게 말하자면. 근데 그 내가 계속 전화를 해서 그걸 닥달을 해서 받아야 된다는 상황 자체가 너무 싫어. 짜증이지. 옛날엔 그랬어. 저희는 진짜. 요즘엔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게 좀 생각이 나네요. 프리랜서 하는 게 제일 힘든 게 그거 아니겠어요? 정산. 네. 그렇죠. 잘 안 되지. 자, 그렇게 지금 한 10년 넘으셨죠? 지금 한 10몇 년 그쵸. 되셨죠? 네. 올해도 여전히 서구형 촬영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아직 뭐 커리어가 짧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우 형이 아는 사람 중에서 이 일, 그러니까 서구 형처럼 이렇게 그 광고 제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지금 오래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년 정도 됐어요? 근데 광고 제작을 저는 광고 제작은 아니죠. 광고 제작이라고 하면은 진짜 뭐 평생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만두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저는 20년 넘는 사람도 잘 모르거든요. 10몇 년 정도 하면 뭐 빵집을 차린다든지 그렇지. 아니면 집에서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근데 너무 그 자기 갑자기 택배 일을 한다든지. 그런 광고 같은 것들 만드는 분들은 계속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제안을 하고 비딩을 하고 그거 연속이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그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정말 존경하거든요. 왜냐면 그 남들이랑 계속 경쟁해가지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를 매일, 매년, 매달, 매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거나 그냥 주어진 일을 하면서 뭐 무슨 사내평가도 있고 어쩌고 하지만은 아무튼 그런 종류 일을 하는 분들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보통 저도 이제 제안을 하는 쪽에서 선택을 받는 입장으로 오래 살아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선택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볼 일이 몇 건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하나는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프레젠테이션에 이제 투자 심의에도 개입을 하세요? 그런 건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광고 대행사 PT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거의 지난주에 다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투자하는 관련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키 투자사는 아니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제 창투사 같은 데겠죠. 투자 회사의 컨소시엄이지. 컨소시엄 중에 이제 우리 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쪽 관련된 거라서 이제 나보고 가서 들어보라고 그랬던 건데 이 회사가
카카오의 계열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으려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쩔어. 카카오다? 네, 난 카카오야. 막 약간 이런 게 있는 거고. 개새끼들아 돈을 내놔라 이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거는 이 사람들이 똑똑해, 진짜. 장난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승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야, 그 하고 다니는 건 거의 이승준 같이 하고 다니는데 진짜 똑똑하더라 이런 걸 느꼈고 이 광고 회사들은 이제 옛날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광고 회사들 막 영어 잘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막 하는 게 겉으로는 근사해 보이는데 너무 그냥 일반론만 얘기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 오히려 소규모 한국에서 진짜 실무로 막 디지털 광고 막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막 와, 이거 저거 하면 진짜 좋겠다 막 이런 막 귀에 막 꿀 떨어지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구나 이게 디지털이 중요해. 옛날에 막 TV 광고하고 막 이럴 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더라고. 그 거시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좀 큰 회사로 갈수록 그렇게 좀 거시적인 얘기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네. 경향성이 있는데 그게 요즘 일단 그 뭐 성호 형도 그렇지만 이제 임원들의 나이가 젊어지면서 이제 최종 결정권자들이 이제 그런 어떤 현재 이제 현황에 대해 가지고선 잘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거시적인 얘기에 이렇게 좀 관심이 덜 가고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늘고 있죠. 그러다 맞죠. 보니까 그런 이제 옛날식 프레젠테이션이 좀 안 먹히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뭐 저도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 좀 뭐 이거저거 좀 얽혀 있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많이 보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는 쪽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안서 같은 거 쓸 때 되게 테크니컬하게 좀 쓰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뭐 하긴 뭐 저는 뭐 원래 그랬고 옛날에도 그랬고. 아무튼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가지고 좀 이제 좀 인상 깊게 본 영화가 2편이 있어가지고서는 그거를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본인이 오늘 한번 잠깐 서봐요. 본인이 아주 인상 깊어요. 본인의 모습이 그렇게 인상 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디다스 이거 추리닝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이 색깔 말고 다른 색깔을 하나 이렇게 빨간 거 샀다고 그랬지 않았나요? 빨간 거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입고 있는데 집에서 입고 있는데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얼마 전에 제가 용산역에 이제 그 찬거리 사러 이렇게 갔다가 거기 그 이마트 옆에서 이렇게 그 떠리 행사 있잖아요. 이렇게 막 옷 아무렇게나 널어놓고 이제 파는 행사.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위아래 색깔이 안 맞잖아요. 이게 떠리 행사는 원래 이래요. 이제 세트로 사기가 어려워. 아더 컬러들을 그냥 주워 담았구나 했는데 그것도 짝발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웃도리도 있고 아랫도리도 있을 줄 알았지. 없어요. 그 옛날에 그거죠. 이제 그 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사장님이 미쳤어요나 아니면은 폐업 대정리 이런 막 포스터 붙어 있는 그 1년 내내 행사죠. 폐업하는지. 1년 내내 폐업하는지. 네, 거기 가가지고 폐업을 이제 1년 내내 사업을 크게 하셨으니까 이제 정리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아 맞네. 저희 동네에 이제 BYC 매장 있었는데 그 매장이 한 8년 동안 사업했거든요. 거기 사업을 진짜 크게 하셨나 보더라고.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2천만 장. 두 발 건졌는데 거의 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사서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머리 풀어헤치고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우리 1시간 기다렸는데 아주 와일드하고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갈게요. 자, 일단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이제 이 영화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영화인데, 알죠. 그 누구야, 기네스 페트로하고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고 다니엘 데이 그렇죠. 루이스라는 아주 엄청난 배우죠.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주는 배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진짜 이게 씨발 악당의 카리스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연기를 펼치는데 이 영화를 제가 한 10년 됐죠. 가장 최근에 봤었던 게 한 10년 됐고 그 이후에 이렇게 다시 봤는데 처음 본 느낌이죠.
볼 때마다 이게 제가 이게 그만큼 이제 나이를 먹고 세상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좀 보는 어떤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다 보니까 영화가 이제 좀 새롭게 이제 다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보면서 이 감독이 진짜 되게 많은 얘기를 이 영화 안에다가 하려고 했었구나. 어떤 세대 변화라든지 뭐 이민자와 토착민, 걔들도 토착민 아니지만 근데 간에 뭐 어떤 뭐 알력 갈등이라든지 정치권은 언제나 어떻게 그 대중들을 선동하려고 했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한 영화 안에다가 잘 이렇게 버무려 놓은 거예요. 근데 보통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영화는 망하거든요. 보면. 망하죠. 되게 조잡해지면서 이렇게 막 이도저도 아닌 막 그 플로우로 가게 되었는데 이 영화는 되게 잘 버무려 가지고서는 그 많은 얘기들이 짝짝짝짝 흘러가다가 한 지점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빵 터지면서 이렇게 다 이제 해소가 되거든요. 이제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괜히 명감독은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영화를 저도 좋아하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공감이 강해 하는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 이게 감독이 잘한 건가? 글 쓴 사람이 잘 쓴 건가? 둘 다 잘했겠죠? 그러니까 작가도 양비론이 아니고 둘 다 양호론. 양호론. 작가도 되게 잘했을 거예요. 네. 이거는 그래야지만 이런 수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19세기 중반 무렵에 미국 그 뉴욕 안에서의 이제 패션이 어떤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보여주는 되게 흔치 않은 몇 개의 영화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왜냐면은 그 무렵을 주제로 하는 미국 영화들은 다들 거의 다 서부 영화들이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 서부 개척자들이 뭘 어떻게 입었는지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영화들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 무렵에 뉴욕에서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를 볼 수 있는 영화는 그다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고 이 영화에서는 뭐 이민자들 그리고 하층민들 그리고 뭐 중산층들 그리고 뭐 앞제비들 그리고 상류층들 이런 다양한 이제 그 사회 안의 계층들이 서로 어떠한 옷을 이제 다르게 입고 있는지를 되게 극명하게 이제 다르게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뭐 하층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돈이 없는 이제 하층민들은 이제 벨트도 안 하고 있고 거기에서 약간 이제 노동자 계급까지 올라온 애들은 벨트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또 이제 중산층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서스펜더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옷의 이제 구조가 이제 점점 이렇게 바뀌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또 살펴보시는 맛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 당시 느낌의 옷을 또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생겼잖아요. 그거 부기 홀리데이요. 그러니까요. 부기 홀리데이가 좀 그 띠임이 맞죠. 그렇죠. 그거는 뉴욕이 주제라고 보기엔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뭐 시대적으로는 딱 그 무렵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셔도 이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괜찮네. 네. 그리고 다른 영화는 제가 요즘에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이제 그 노장 중의 노장이자 어떤 명배우이자 명감독인 그분의 어떤 필모그래피에 이제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그분이 사실 한참 주가를 날릴 때는 명배우는 또 사실 명배우로 평가받기는 조금 어려운 구석이 있었던 그런 배우였어요. 그러니까 카우보이 영화가 한참 인기를 끌 때 얘가 만든 그 우리가 아는 영화들 대부분 이태리에서 만든 서부 영화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삐꾸였죠 살짝. 네. 그치. 마카로니 웨스턴. 그러니까 이분은 알파치노나 그 누구지? 그 알파치노하고 비슷한 배우 누구 있죠? 아이리시맨에 나왔던 그 아저씨. 로버트 드니로. 로버트 드니로의 정반대에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자기의 이제 어떤 배우 커리어를 이어갔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마동석 같은 그런 캐릭터. 마동석이나 그 뭐 외국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대표적인 배우가 마블 진출하는 거죠.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있죠. 네. 어떤 뭔가 되게 동일한 노선의 캐릭터를 연기를 하지만 그걸 되게 맛있고 맛깔나게 이렇게 연기를 하는 그런 커리어를 이어왔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역할만 쭉 하는 거지. 미스터 빈 같이. 그렇지. 미스터 빈 같은 그런. 근데 미스터 빈도 진짜 대단해. 로완 애킨슨 배우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하여튼 그런 배우 커리어 기간을 거쳤고 마카로니 웨스턴 영화에 한참 출연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미국에서 진짜 되게 유명해진 게 더티헬이라는 이제 맞죠. 그 시리즈를 해가지고서는 진짜 이게 잘 나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도 영화들이 되게 많네요. 근데 그러다가 90년대 이제 중후반쯤에 이제 그 영화를 자기가 직접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내놓는 영화들도 되게 캐릭터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는 이 사람밖에 안 만들어 보면은. 되게 캐릭터가 진하고 그리고 막 뭔가 이 사람만의 어떤 정서가 되게 진하게 묻어 있는 그런 영화인데 이게 그래서 뭔 영화예요? 제가 거의 하루에 한 편씩 거의 다 봤어요. 이제 거의 다 본 건 아니고 그 사람의 만든 영화 출연작. 만든 영화 출연작 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더 굿 더 배드 더 어글리부터 해가지고 최근작 그 뭐였더라 그 그랜 토리노 같은 영화들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막 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양반이 최근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10년 정도 된 영화인데 더 뮤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 영화 중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라스트 미션이라고 하는 존나 뭔가 무슨 촌스러운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개봉을 했는데 더 뮤리 그러니까 노새잖아요. 노새. 그거를 그런 역할을 하는 극 중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름 되게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고 그랬는데 결국 뭐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가족들은 싫어하고 막 그런 막 어떤 미국의 어떤 서민들의 어떤 그 정서를 되게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 사람이 어떤 뭐 우연찮은 기회에 좀 잘 해보려고 하다가 인생이 꼬여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 평범한 삶이네요. 그렇죠. 아니 그때까지도 계속 가진 것도 없고 다 싫어하고 이러는데 거기서 또 꼬여요. 그거를 이렇게 좀 반전을 해보려고 이렇게 좀 잘 해보려고 그래갖고 뭐 자식들한테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마누라한테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뭐 친구들한테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갖고 뭘 시도를 했다가 그러다가 인생 폭망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게 근데 다른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다른 영화들도 좀 이런 게 많아요. 그래갖고 나름 되게 정직하고 건전하고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인생이 되게 그냥 황혼기에서 이제 시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저는 이제 미국 보수층의 그러니까 정통 보수의 정서가 이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오늘날에 뭔가 이제 뭐 새로운 막 무슨 IT 혁명이니 무슨 뭐 웹 혁명이니 하면서 갑자기 신흥 부자들이 빵빵 생기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배운 대로 정석적으로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하는 그 정서가 저는 이제 미국 이제 그 정통 보수층의 이제 그 정서라고 보는데 그 정서를 되게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를 보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진짜 되게 연기를 진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맨날 똑같은 연기를 하거든요. 맨날 똑같은 그런 어조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찰져. 너무 멋있게 샤샤샤샤 뱉는 그 딕션이 진짜 너무 예술적이고 그리고 진짜 동네에 있는 그냥 할아버지 같이 나와요. 그냥 보면은 이렇게 뭔가 뭐 멋있어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동네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소시민의 이런 역할을 되게 멋있게 잘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괜찮은 영화고 이 영화를 또 패션의 측면에서 볼 수 있거든요. 더 뮤리라는 영화를 이제 패션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게 이 영화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좀 극명하게 대비되는 어떤 그런 그룹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미국 진짜 보통 시민들 그래서 패션에 조금 관심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뭘 입고 다니는지를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야말로 저는 진짜 아메리칸 캐주얼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우리가 막 멋부리려고 입는 어떤 그런 식의 뭐 아메카지 뭐 일본 통해 갖고 순화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다 뭐 이렇게 블리치된 그런 청바지에다가 거기에다가 그냥 무슨 뭐 티 쪼가리 같은 거 아무거나 입고 다니고 뭐 카라트 잠바 같은 거 입고 다니고 그러는 그룹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진짜 미국 사람들은 뭘 입고 다니는지를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볼 수 있고 그에 반대되는 계급으로 그 치카노들이 나옵니다. 이제 히스패닉계 이제 그 마약상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그룹이 나오는데 걔네들은 뭔가 되게 우리의 어떤 스테레오타입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 치카노 스타일을 되게 섬세하게 그려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이제 입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갱스터 같은 그러니까 무슨 힙합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치카노들은 약간 좀 과장된 감이 있어요. 그래갖고 무슨 너무 이렇게 좀 뭐 블링블링하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대표적으로 뭐 사이프러스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런 치카노들은 약간 좀 과장된 감이 있는데 그런 게 배제되어 있고 진짜로 현실적인 그 히스패닉 갱스터들이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 영화에서 이제 잘 그리고 있으니까 그 두 캐릭터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영화를 보시는 것도 나름의 또 재미있는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대 복식사 개념의 그 패션이구만요. 그렇죠. 이것도 나름 서브컬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도 문화권인 거예요. 이것도 나름. 그래서 요번에 이제 추천해드릴 만한 영화는 이제 그 더 뮤과 그리고
그 갱스 오브 뉴욕 이 두 편 되게 미국인들이 옷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그 영화 자체 완성도도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기회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영화 뭐 저번에 뭐 댓글 보니까 그 그 영화 뭐 다 봤네 막 그런 양반 무슨 리그 저스티스 리그 개 엿같다고 그러는 사람 있던데. 저 스나이더 컷 얘기한 거예요. 아니 뭐 나오지도 않은 내가 영화로 미리 다 느낌이 왔던 거죠. 네. 이랬는데 스나이더 컷도 재미없으면 존나 웃기겠다 이거. 자, 네, 자. 댓글 읽읍시다. 그 사이에 있었던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그 지난주부터 그거라고 했어요.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벤트죠. 무야호. 마더그라운드 운동화를 드리는 무야호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이제 할 거니까, 이번 주는 그냥 다 제끼고, 그거 외에 댓글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여병희님, 요즘 보그는 유튜브에 엄청 열심히던데 앞으로 더욱 기대되네요라고 하면서 그 지난주에 그 누구야 그 중국 보그 편집장 된 양반 그 양반 얘기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요즘에 뭐 비단 뭐 기성 매체들뿐만 아니라 온갖 그런 채널들이 다 유튜브 하려고 하죠. 뭐 KBS나 뭐 MBC나 이런 뭐 공영 방송들도 그런 거 다 하려고 하고. 유튜브는 기본이고 이제 틱톡 하라고 난리예요. 틱톡이 이제 뭐 들이 많이 하니까 또 그쪽을 이제 좀 노리는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중국 보그는 아니고 저기 한국 보그에서 보그 리빙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인테리어 이런 거 보여주는 시리즈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재밌더라고요. 그거 봐도. 그런 거 되게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합니다. 자, 그리고 김기범님 첫집 연대기 정말 재밌더라고요. 제가 책 추천했었죠. 산책을 한번 했었죠. 네. 저도 주변에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좋은 책입니다. 네. 자, 그리고 뭐야 존나 많네. 진짜. 자, 김민규님 잘 들었습니다. 말씀 주셨고. 근데 저 무야호는 그러면 어디서 저 상품을 협찬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돈 주고 사서 주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무신사 테라스랑 마더그라운드가 협업을 해서 캡슐 컬렉션을 만들었는데 마더그라운드 쪽에서 승준 씨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네. 우리 그 서페라 독자들한테 이런 거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요거 그 컬렉션 홍보 좀 해달라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후후후님께서 현재 힙지로라고 불리우는 을지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한번 다뤄주세요. 오비베어의 강제 집행, 을지로의 아파트라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요거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좀 보고는 있는데, 을지로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지는 못해요. 을지로가 쉽게 재개발이 되지는 못한 게 거기에 알박기가 너무 많고 이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을 다 치르면서까지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우리나라 건설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비단 뭐 제가 살고 있는 이제 한남 7구역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 재개발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구청이나 어떤 서울시나 어떤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거에 재개발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데 그게 쉽사리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오비베어 그러니까 을지 거기 그 어디야 그 만선옥북 골목에 오비베어집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게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그 강제 집행을 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왜냐면 그 이제 건물주가 이제 나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려고 이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게 이제 그 강제 집행 그런 분쟁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가게들은 앞에 이제 가게 안에 무슨 바리케이트 같은 게 이렇게 막 세워져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서 있는 그런 가게라고 하면은 이제 건물주와 이제 그 임대인의 어떤 분쟁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 강제 집행 문제는 제가 예전에 이거 운동하는 형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몇 번 봤었는데 이게 진짜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세입자라고 해가지고서는 무조건 세입자를 옹호해 줄 수 있을 만한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리쌍하고 그것도 막 결국 알고 보니까 누가 잘못했는 건지 잘 모르겠고 막 그러더라고요. 세입자도 욕을 많이 먹었죠. 그거 분쟁의 순간에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갖고서는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제 세입자 편을 드는 형하고서는 이렇게 같이 그래요? 이렇게 그걸 하고
댕겼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마냥 세입자가 뭐 어떤 피해자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언더도그마에 빠지기가 쉽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 권력이 크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가 되게 뭐 약하고 뭐 이렇게 뭐 무리 편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 크긴 한데 사실 이 세입자도 나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굳이 딴 거를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이권을 위해 가지고 이것을 현재 어떤 그런 입주 관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뭐 지금 뭐 리쌍 그렇게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 애매하긴 합니다. 다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는 오비집이 절대 좀 안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냥 거기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는 이분은 여기서 이거 물어보고 그 바로 다음에 정치 얘기가 길다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는 정치는 아니고 사회니까 사회. 사회 얘기는 괜찮고 정치 얘기는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 얘기가 너무 길네요라든지 뭔가 좀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것까지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주시면은 그때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현무님. 그 현대백화점 관련해가지고서는 피존 덩크가 5천만 원에 팔더라고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 거기 무슨 저기 7천만 원까지 있다고 뭐 그랬잖아요. 세컨핸즈 파는 숍 얘기를 저희가 했었죠. 피존 덩크가 그건가요? 스테이플 맞아요. 예전에 그거죠? 네. 근데 그때는 그 정도까지 인기 있는 모델은 아니었는데 왜 지금 그 정도까지 떡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소량 발매해서 예전에 저 그런가? 스테이플 덩크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그쯤에 한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가지고서는 뭐 씹어 운동화를 100만 원 주고 사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50배 뻥튀기 갈 뻔했네. 그게 5천까지 갔네. 대단합니다. 근데 그게 운동화가 한 10년 두면은 가수분해라고 해가지고 창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떨어져. 그거 안 하려면 다 뭔가 이렇게 뭐 랩핑을 엄청 빡세게 해놓는다든지. 그거는 이제 심겠다는 게 아닌 거지. 그냥 본드가 말 그대로. 삭는다 해. 본드가 삭는 거예요. 이게 창에 그 우레탄 소재가 이제 그 말라가지고서는 이제 부서져요, 이제. 맞아요. 자, 그리고 김유한님, 팟빵으로만 듣다가 영상 보니까 더 재밌네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영상이 되게 정적인 영상을 하다 보니까 재밌게 생겼어. 재밌게 생겼네. 자, 그래서 와우네님 뭐 일단 무조건 댓글 먼저 달고 시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우네님 잘 들었습니다. 인사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님, 치은님, 와우. 개그튼 불경기 속에서 유유히 세컨핸즈샵 오픈 준비 중인 20대입니다. 아카이브 제품들이나 국내외 희귀 메모를 주로 취급해보려고 하는데 사업 아이템이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 제가 성우 형이 하는 얘기들 중에 되게 쓸모없는 얘기가 훨씬 많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 안 듣는데 가끔씩 이제 성우 형이 되게 그 뭔가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인상적이었었던 게 중고 가게들은 마진 구조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재고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와 이거 존나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세컨핸즈 숍에 좀 어떤 되게 큰 어떤 뭐 리스크 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서 그 중고 거래를 해가지고 차익을 확실하게 이제 얻을 수 있으면 한 번의 거래로도 그 매매가와 매도가가 그 매수가와 매도가가 이게 확실하게 이제 그 갭이 있을 만한 그런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이상 이거 좀 쉽사리 시도해볼 만한 그런 장르는 아닌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한국에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들 판매하는 세컨핸드 샵들이 온라인 중심으로 꽤 많아졌는데 사실 일본처럼 패션이 좀 아주 과거부터 활성화되어 있는 곳들은 세컨핸드 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요 패션 거리들에 가면은 뭐 크고 작은 기업형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취인님이 준비하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소규모의 어떤 개인이 하는 곳들까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좀 합리적으로 디자이너 브랜드나 레어 아이템 같은 것들을 살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뭐 스니커를 리셀하는 등의 또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또 제가 계속 말하지만 당근마켓처럼 사람들이 중고에 대한 어떤 허들을 낮추는 종류의 라이프 스타일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는 보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결국에는 얼마나 본인이 끈기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물이 될 만한 어떤 물건들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를 얼마나 개인이
뚫어놓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뭐 좋아하는 것들 판매하는 거니까 하나씩 올려서 뭐 조금 단가를 높게 해서 판매할 수도 있지만 하다 지쳐요. 그게. 재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꾸준함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패션 브랜드는 옷을 하나 만들면은 한 벌만 만드는 게 아니니까 뭐 한 시즌에 어느 정도의 복종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생산하고 또 리오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쪽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네. 뭐 하나 이거 터졌다 이러면은 또 막 쫙 당겨가지고 쫙 팔아야 되는데 그게 못하잖아. 그게 터지는 게 그냥 끝나버려요. 네, 맞죠. 그리고 이 아카이브 제품이나 국내 희귀매물 주로 지금 이게 사실 제가 저의 그 중고 서점 산책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러한 종류의 패션 숍들을 운영하면서 지금 여러 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곳들도 분명히 있고 저도 제가 좋아하는 매장들도 있는데 이거를 정말 말하자면 취업 대신 창업으로 진짜 진지한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신다면 얼마나 본인이 오랫동안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지를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아주 쉬운 거는 어디에도 없지. 그런데 님이 하면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잘 되는 곳들도 있고요. 네. 현재. 예. 근데 저는 아무튼 뭐 좋은 아이템들을 뭐 이렇게 조금씩 들여와서 판매하는 곳들은 굉장히 많이 봤는데 보통 그런 샵들이 없어지는 속도도 빠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성립하기 되게 어려운 비즈니스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가가 되게 싸게 구할 수 있는 그치. 여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거를 우장창 가져와 가지고 팔면 그 중에서 옥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정말 좋은 것만 픽해서 살라 그러면 그 매입 단가도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했을 때 후자를 하는 경우에는 좀 그만큼 더 비즈니스가 어렵다. 마진 만들기도 그치. 어렵고 계속 그런 아이템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건 그냥 제 개인 의견인데 세컨핸드 샵을 준비하시면서 그냥 빈티지만 판매하는 게 아닌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 김강민네 가게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PB 상품도 좀 팔고. 일종의 PB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숍 자체를 조금 브랜딩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한 일종의 굿즈 같은 것들을 물론 처음부터 팔리진 않겠지만 같이 좀 준비를 하시면은 실제로 그쪽에 제품들이 괜찮으면은 그렇죠. 네, 기존 아이템보다 더 잘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 문정동에서 진짜 했던 그 케이스 한번 스터디 해보면 괜찮겠네요, 그죠? 그래서 금정동이 아니라 물레동. 물레동. 물레동이죠. 최근에는 또 저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세컨핸드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일종의 앱이나 일종의 플랫폼 같은 것들도 우후죽순 조금씩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 성립이 되려면 개인샵보다는 당근처럼 좀 플랫폼을 내라. 플랫폼화가 돼야지 그나마 좀 생산이 있다. 그거는 진짜 큰 사업이지. 그렇게 되면. 네, 물론 개인이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근데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희 이거 찍고 있는 이 공간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 패션 아이템들 좋은 것들이 그거래요. 저쪽에 엄청 쌓여 있어요. 그거 이제 판매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본업으로 삼을 생각은 없죠, 사실. 그쵸. 어쨌든 근데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이게 본업이면은 리스크가 좀 너무 커요. 그래서 본업이 아니라 생계를 어떻게 좀 핸들링을 할 수 있을 만한 메인 잡을 가진 상태에서 요거를 서브잡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는 그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창업을 준비하신 그렇죠. 거인 것 같고 물론 어떤 아이템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저희가 이 짧은 걸로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뭐 또 저희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중간에 또 지난 과정 알려주십시오. 이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100% 망한다 이건 아니고 해가지고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개수 도라는 거죠. 경쟁이 어쨌든 모든 사업이 심한 다 그래. 쪽이고 또 경쟁이 심한 그러니까 경쟁이 다른 쪽처럼 엄청 심하진 않지만 실제로 이러한 종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게 그렇지. 사실 이 사업의 제일 리스크가 아닌가. 이게 경쟁이 심하지 않다라는 거는 반대급부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분야를.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주 좁은 그 고객 풀을 대상으로 사업을 준비하시는 거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삼식님, 홍석훈님, 장석종님 컨텐츠 보고 알게 되어 구독했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말들 좋았습니다. 아, 왜 이렇게 장석종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그쪽으로 영입된다는 얘기가. 그럼 다 나가고 우리 둘만 남아가지고 맨날 코미디 쇼 나가고 뭐 그러겠네, 이제. 그것도 나쁘지 않고요. 괜찮죠? 새로 떡상. 예전엔 그냥 정신 나간 옷이라고 생각했었던 마르젤라가 옷이 좋아지고 나서 요즘 다시 보니 정말 멋진 브랜드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표현하는 유행적인 마르젤라 말고 홍성훈님의 시각 경험으로 마르젤라에 대해서 특집으로 한번 깊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편 앞으로 잘 보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동안 맨날 그 뉴스만 하고 이렇게 아티클이 없었잖아요. 이제 그래갖고 이런 아티클들을 좀 다시 부활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2부에서 좀 아티클을 좀 부활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삼식님. 석종이랑은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아주 오래된 뭐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야? 동생이죠, 정확히는. 근데 어쨌든 간 10몇 년을 알고 있었고 그 친구 뭐 흥망성쇠를 제가 다 지켜봤고 네. 망은 뭐죠? 망은 그 중에서? 네, 있었어요. 아무튼. 네. 그리고 잡지사를 없앤 건가? 그리고 또 마르젤라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뭐 요즘 마르젤라 확실히 그러니까 저는 옛날 마르젤라는 스타일을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스타일. 패션이 아니라 스타일. 근데 요즘 마르젤라는 저한테는 좀 아이템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발란이나 이런데 검색 순위에 마르지엘라가 1위에 올라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마르젤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저한테 마르젤라는 어떤 무드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가지고 있는 분위기, 작업, 철학 그런 것들을 동경하면서 막 없는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씩 사면서 기뻐하고 막 그런 종류의 옷이었단 말이에요. 동경의 대상 같은 거였고. 근데 요즘 마르젤라는 요즘이라고 다 퉁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그 스티치 있잖아요. 근데 그 스티치가 정말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물론 어느 정도 허세도 있어요. 거기에 나는 뭐 로고 같은 거 안 입어. 스티치로 다 되잖아. 막 이런 것도 있겠죠. 네. 근데 서욱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안 와닿긴 해요. 그래도.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어쨌든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어떤 저 사람의 작업을 좋아하는 애티튜드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이 그래도 할 때였어요. 마르지엘라라는 브랜드와 디자이너에 대해서.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갈리아노 이후의 마르지엘라 물론 세일즈 중요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알겠는데 그 스니커즈에 그 스티치가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갑에도 심지어 그러니까 원래는 안 보이는 디테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매력적이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지갑 꺼내서 여기 딱 놓으면은 어떤 로고보다 그게 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쁘네 사볼까 하다가도 저의 과거에 대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방들도 예쁜 가방이 있어요. 매장 가서 어떤 백팩을 봤어. 딱 이렇게 가운데 등 정중안에 딱 이렇게 스티치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 떼버리면 되지 않나요? 70만 원인데 사볼까? 약간 이렇게 하다가 떼버리면 되지. 떼버리면 근데 의미가 없죠. 떼버릴 거면 안 사야지. 그리고 굳이 만들었는데 띄려고 돈을 불태우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서구 씨가 마르지엘라도 옛날 마르지엘라, 헬물랭도 옛날 헬물랭이 좋아하는 거는 저것도 어떻게 보면 허세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안 좋아하는 거 좋아해. 막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거다는 거. 근데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허세가 심한.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은 지금은 진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그냥 제가 패션을 정말 좋아했을 때. 근데 제가 석종이 채널 나와가지고 계속 한 얘기가 요즘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던진 질문들, 그러니까 석종이가 채널의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다 제가 너무 과거에 고민하고 그렇죠. 막 했던 즐겼던 어떤 종류의
이야기들이어서 사실 그런 면에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채널에서 하는 얘기랑 좀 다르게.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제가 막판에 그 서페라 홍보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고마워요. 네. 예, 지금 유입 댓글 하나 지금 발견. 그 아무튼 저기 마르지엘라 얘기는 한번 이제 한 번쯤 다시 한번 정리해 볼 때가 된 것 같긴 하고 맞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한번 다뤄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남준하님 존나 멋있고 개 멋있습니다라고 옛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스타일리스트 못 나왔을 때 네. 권 실장님 모시고 제가 17분 동안 제 얘기만 했던 나 저렇게 멋있는 분을 뭐 앉혀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설적인 방송이죠. 아주. 병풍을 만들어 버리면 어떡합니까? 차세대 소통 리더 방송 그때 진짜 대단했죠. 자 붉은 이빨님 이근 게스트님 그립습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베스트는 아니죠. 그냥 네, 그립읍니다. 그냥 나올 때 됐는데 네. 이제 준일님 준릴이군요. 삼촌들 옷은 왜 입을까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좀 다 벗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나도 진짜 항상 이게 궁금해. 왜 옷을 입는 거야? 요거는 굉장히 철학에 가까운 질문인데 요거는 좀만 더 질문을 구체화해가지고 해주시면은 좀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그냥 설명하기에 너무 방대 얘기가. 자 그리고 동반자님 최근 입문하면서 과거와 최신의 에피소드를 들으며 느낀 점이 있는데 유튜브로 오면서 시간 제한을 정하면서 너무 길게 끌었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핵심들로 요약하게 되고 서로 배려하게 된 것 같네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맞아요. 우리가 이제 좀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스킬 같은 게 생겨가지고 서로 얘기를 이제 티키타카를 하는 쪽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정치 얘기는 너무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인 것 같네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기는 한다. 전반적으로 이거 들으러 오는 건 아니니까. 저도 하기 싫어요. 근데. 일단 성향 때문이에요 이게. 죄송합니다. 저도 정치 팟캐스트도 뭐 죄송할 건 없죠 그렇다고. 저도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뭘 싫어해 그럼. 아, 죄송한 줄 알았죠. 네. 저도 정치 팟캐스트도 듣고 있지만 이 채널에선 할당된 시간 동안은 패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 주셨는데 패션 이야기 쪽으로 좀 얘기를 몰고 가야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뭐 비단 정치 얘기뿐만 아니라 저도 오늘 오프닝 하면서 이제 갑자기 영화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런 거를 좀 줄이고 우리 채널 들으러 오는 사람들 일단 패션에 관심이 많아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좀 엮일 수 있을 만한 쪽으로 얘기를 끌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부는 보통 그 댓글에 대한 일종의 인터랙션으로 진행을 하는데 뭐 그래서 가끔 뭐 패션 얘기도 하고 완전 딴 얘기로 갔다가 산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게 또 저희의 장점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 동반자님이나 아까 위에서 나왔던 어떤 그 댓글처럼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이번 방송도 한 1시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하나의 채널에 막 쏟진 않잖아요. 그치.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좀 잘 생각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고 팟빵 댓글 한 번만 볼까요? 그 팟빵 사이 댓글 혹시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팟빵이 요즘에 인기가 없네. 팟빵은 저 앱 지웠어요. 그래도 한 시절을 풍미했던 플랫폼인데 이거 이렇게 쓰러져 가나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라디오도 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라디오로 듣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팟빵에도 우리 말고도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되게 재밌는 컨텐츠들 많이 이제 공급하고 있으니까 팟빵 이거 마치 좀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 그 버그스의 그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그 노래 같이 유튜브가 이제 인터넷 라디오를 죽이고 있거든요 이제. 근데 유튜브가 뭐 완전히 다 장악하고 이래도 아프리카 TV는 살아남잖아요. 그 역시 비디오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비디오와 오디오의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아프리카 TV는 이게 상생의 방향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상생? 왜냐면 이 아프리카 컨텐츠로 이 사람들이 별풍선을 따먹고 그 콘텐츠를 그대로 또 유튜브에도 또 올리거든요. 그치. 예, 그런 방법을 그 팟빵도 한번 뭐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디오 안타까워요. 하긴 근데 또 클럽하우스라는 또 뭐 신개념 라디오 같은 플랫폼이 또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으니까. 요새 좀 잠잠해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지금 너 간만에 얘기했어. 너 되게 그럼. 옛날 사람 같아.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고 하려고 해보다가 물론 지금도 많이 쓰시긴 하겠지만 그 초반에 그 폭발력은 좀 많이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그치. 왜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정말 귀찮거든요. 네, 제가 맨날 말하면서 아까부터 참 말하기 싫어하더라고요. 네. 말하는 게 좀 귀찮은 일이라서. 네. 참 모든 굉장합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입으로 이어갈게요.